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같이 연산, 이제 우리 변수에 대해서는 배우고 실습까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연산과 그에 더불어서 연산자라는 것의 개념을 먼저 같이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한 것처럼 우리 카웃으로 퀴즈 개념 한번 읽어보고 퀴즈 풀고 실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개념, 연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연산과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로는 몇 쪽이냐면요. 116페이지 옆에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연산과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연산이라는 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요거는 이제 밑줄을 그어볼게요. 교과서 어디냐면 여기 이 부분에 117쪽이에요. 이 부분에 여기 연산 나와 있는 이 부분, 맨날 밑줄 긋는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노란색 형광펜 혹은 다른 색이어도 돼요. 형광펜으로 여기 밑줄 그읍시다. 연산이라는 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 시간에 우리가 특히 연산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정보 시간에도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변수, 연산, 제어 구조는 정말 프로그래밍에 빼놓을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연산은 우리 정보 시간에 정말 많이 한다는 거 함께 이제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연산이라는 건요, 우리 밑줄 그은 것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산하는 걸 말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양한 값이나 변수의 계산, 비교, 판단을 위해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먼저 배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산이라는 건 그 변수를 활용해서 계산하거나 비교하거나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산에는 우리 117페이지랑 같이 보면 된다고 했죠. 자, 117페이지도 보면은 세 가지 연산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산술 연산. 산술 연산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많이 봤던 그런 연산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 때 사용하는 거 이제 산술 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수와 양의 간단한 성질 및 셈을 다루는 수학적 계산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예로는 우리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을 통해서 우리 숫자를 활용해서 어떠한 계산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산술연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쵸? 비교연산이라고 나와 있죠? 비교연산은 여러분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비교하는 연산이니까 정말 쉽게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면 숫자나 변수 등 두 값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연산을 말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참, 거짓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 연산이에요. 논리 연산은 이제 비교 연산을 비교 연산 여러 개를 그 조합해서 복잡한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비교 연산을 여러 개를 가지고 이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을 내릴 때는 논리 연산을 사용해요. 그래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도 참과 거짓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연산자는 이제 연산에 따라서 이제 연산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산하는 건데 그 연산자는 이제 그 연산에서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우리 아까 말했듯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는데요. 우리 나눗셈은 이렇게 원래 이 가로 나온 대로 수학에서는 표시되지만 컴퓨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슬래시로 표현이 되고요. 곱셈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보통 이 별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 키보드에서도 보면 그 부분이 곱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는 여기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서로 키를 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보다 키가 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했을 때 참이 되냐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호를 써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것이니까 참 혹은 true라고 하고요. true 쓴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작다라고 말을 하면 얘는 거짓이죠. 거짓말한 거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고 하고 fal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봤듯이 비교연산은 참 혹은 거짓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바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짓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보여준 크다, 작다 뿐만 아니라 같다 라는 것도 정말 많이 쓰이고요. 크다, 작다 있고요. 크거나 작다, 크거나 같다 있죠. 크거나 같다는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작거나 같다는 이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크다는 초과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다는 미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아직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연산자 나와 있죠. 논리연산자는 이 비교연산자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교연산자를 여러 개 조건을 조합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읽고 선생님이 논리연산자를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논리연산자에는 세 가지 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는 뭐뭐이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세 가지인데요. 일단 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비교 연산의 결과값이 모두 참이면 비교 연산을 2개 이상 한 거야. 참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거짓을 출력한다. 이 말이 뭔지 뒤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또는 두 비교 연산의 결과값이 모두 참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참이면 두 값이 모두 참, 두 값이 모두 거짓이면 거짓을 출력한다. 이게 아직 말만 들으면 뭔지 모르겠죠? 예를 설명해 줄게. 비교 연산의 결과값이 참이면 거짓이면 참을 출력한다. 자, 나랑 같이 일단 논리연산자부터 보자. 자, 그러면 논리연산자부터 먼저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듯이 둘 이상의 비교연산자가 뭐였어요? 그치? 같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둘 이상이라는 건 얘 둘 써도 되고요. 얘 둘 이렇게 각각 2개씩 써도 되고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어쨌든 이 비교연산자를 2개 이상 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둘 이상의 비교연산자를 그리고 또는으로 동시에 검사하거나 혹은 비교연산자의 결과를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논리연산자인데요. 우리 한번 논리연산자를 살펴볼게. 그러기 전에 우리 117쪽에 빈 공간 선생님이 여기에 표시를 해뒀는데 여기 이 부분에다가 우리 같이 필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어떤 걸 필기하면 되냐면 그리고 땡땡. 그리고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참. 자, 모두 만족해야만 참인 거야.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만 만족해도 안 돼.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에 대해서도 필기를 해볼게. 또는은 주어진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필기를 해볼게요. 자,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괜찮아. 그래도 만족. 근데 둘 다 만족시키면 그럼 만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두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둘 다 안 되는 경우를 빼고는 다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 선생님은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초콜릿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 또는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게. 또는부터. 자, 선생님은 가나 초콜릿 아니면 허쉬 초콜릿을 먹는다고 해볼게요. 자, 또는을 보여줄게. 또는. 자, 또는을 보자. 선생님이 편의점에 갔는데 가나 초콜릿도 있고 허쉬 초콜릿도 있는 거야. 그러면 또는의 관점에서는 선생님은 둘 중 하나를 사 먹으면 되니까 참이에요. 자, 두 번째, 편의점에 갔는데 가나 초콜릿은 있고요. 허쉬 초콜릿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가나 초콜릿을 사 먹으면 돼요.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참. 둘 중 하나 조건 만족했잖아. 가나 초콜릿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세 번째 볼게요. 자, 가나 초콜릿 편의점에 갔는데 없고요. 허쉬 초콜릿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허쉬 초콜릿 사 먹으면 되죠? 둘 중 하나 조건 만족했으니까 참.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가나 초콜릿도 없고 허쉬 초콜릿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치, 선생님 안 사 먹겠지. 왜냐면 주어진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데 이 경우는 둘 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거짓이잖아. 그럼 선생님은 둘 중 하나 브랜드의 초콜릿을 사 먹는다 했으니까 안 사 먹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참.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참인데 두 개의 조건 만족해도 참. 그렇지만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조금 지우고 해볼게. 여기에 그리고. 자, 선생님은 첫 번째 조건 1은 뭐냐면 조건이라고 쓸게. 여기 조건이 선생님은 가나 초콜릿을 먹을 거야. 근데 조건 2는 뭐냐면 그 가나라는 브랜드 중에 3,000원 미만인 것만 먹을 거야. 3,000원 이상이면 안 먹을래. 그러면 한번 보자. 편의점에 갔어요. 얘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자, 편의점에 갔는데 가나 초콜릿인데 2,500원짜리가 있어. 2,500원은 이게 잘 안 보이죠? 선생님 지우고 다시 써줄게. 3,000, 아이고, 이 색으로 안 쓸게요. 자꾸 지우게 되네. 미안해. 3,000원 미만. 자, 그래서 선생님이 편의점 갔는데 가나 초콜릿인데 2,5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가나 초콜릿 맞고요. 2,500원, 3,000원 미만 맞죠? 그래서 그러면 얘 사 먹을 수 있겠네. 그러면 참인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가나 초콜릿은 맞는데 2,500원짜리 가나 초콜릿이었고 3,500원짜리 가나 초콜릿이야.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 않지. 그러면 그리고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참이라고 했는데 주어진 조건 둘 다 만족하지 않았죠? 그치? 그러면 맞아요. 거짓이 되는 거야.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얘 가나라고 써줄게. 가나. 세 번째는 허쉬 초콜릿인데
2,500원짜리야. 그러면 선생님은 가나 초콜릿만 먹는다 했는데? 그러면 얘 아니잖아. 그죠? 얘 거지? 그리고 3,000원 미만은? 맞지? 2,500원이니까. 그렇지만 얘도 두 가지 조건. 가나 초콜릿이면서 3,000원 미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사 먹지 않으니까 거짓인 거죠. 마지막은 허쉬 초콜릿인데 3,500원이야. 그러면 가나도 아니고 3,000원 미만도 아니야. 그러면 둘 다 거짓이니까 주어진 조건 모두 만족해야 참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거짓이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경우 가나 초콜릿인데 2,500원인 경우만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사 먹겠죠? 되게 까다롭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와 또는을 함께 한번 예를 들어봐서 같이 봤고요. 지워볼게요. 그리고 이 옆에 표를 한번 같이 볼게. 얘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이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다른 교과서에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써줘봐. 참은 1, 거짓은 0이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그래서 논리연산은 어떤 조건식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연산으로 결과는 반드시 참 또는 거짓이 된다. 여기에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그냥 여기 말 그대로 참은 1로 표현하고 별표 칠까? 그리고 거짓은 0으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컴퓨터에 0과 1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참은 1, 거짓은 0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표 보는 방법 보여줄게. 어떻게 보냐면 얘는 조건 1이고 얘는 조건 2라고 조건 왜 이렇게 될까요? 조건 2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써줄게. 조건 1, 조건 2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를 먼저 우리 뒤에 봤으니까 또는부터 볼게요. 또는은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런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나 초콜릿 조건 1은 가나 조건 2는 허쉬. 그러면 둘 중 하나만 된다고. 자, 그래서 0은 X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거짓. 그리고 1은 동그라미 우리 OX면 OX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XX지. XX. 그럼 가나도 아니고 허쉬도 아닌. 그럼 선생님 안 사 먹는다고. X. 거짓인 거고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는 아닌데 허쉬는 맞아. 그럼 선생님 허쉬 사 먹는다고 했지. 그래서 1. 동그라미는 1이라고 했죠. 자, 얘는 가나는 맞는데 허쉬는 아니야. 그럼 선생님 가나 사 먹는다고. 그치? 그러면 1. 자, 마지막. 둘 다 있어. 가나도 있고 허쉬도 있어. 그럼 둘 중 하나 사 먹으면 되겠네. 1. 참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를 볼게. 그리고는 조건 1이 뭐였냐면 그리고의 조건 1은 가나, 브랜드는 가나고 조건 2는 뭐였냐면 3,000원 미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00은 XX야. 자, 가나도 아니고 3,000원 미만도 아니야. 허쉬 거 3,500원짜리. 선생님, 그러면 안 사 먹는다 했죠? 두 번째, 가나도 아니고 가나는 아니야. 허쉬야. 그런데 2,500원이야. 그래도 안 사 먹는다고 했죠? 자, X.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세 번째는 가나는 맞아. 근데 3,500원짜리야. B 조건 만족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사 먹지 않는다고. 거짓 0. 마지막 가나도 맞고 2,500원이야. 그럼 3,000원 미만 맞죠? 그러면 이거 사 먹으면 되겠다. 얘는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거니까 참 1.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면 되고요. 이 표는 그냥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온 거고 외우진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마저 볼게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연산자니까 우리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사용을 하는 거냐면 반복이나 선택 구조라고 해서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제어 구조 중에 반복이나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그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록에서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거 봤었죠? 우리 두 수의 덧셈 하는 프로그램에서 얘로 우리가 판단을 해 봤었잖아. 이 조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는 아니다. 아니다를 설명 안 했네요. 반전하는 거. 이거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반전이야. 우리 컴퓨터에는 선생님이 컴퓨터에는 너무 커졌네요. 좀 줄일게. 컴퓨터에는 숫자가 0과 1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0인 것을 반전시키면 1인 거고요. 1인 걸 반전시키면 0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 1에서 0이야. 그럼 아니야. 0 아니야. 그럼 1. 1 아니야.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둘 중 하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리 연산자에는 세 가지 블록이 있고요. 이제 논리 연산자부터 봤으니까 우리 똑같이 이제 비교 산수 연산자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번엔 산수 연산을 한번 볼게요. 산수 연산자. 산수 연산자는 연산된 값은 화면에 바로 출력이 돼요. 뒤에 있는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는 화면에 그 결과가 바로 출력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바로 출력이 되고요.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두 수의 덧셈 프로그램 할 때도 그때는 산수 연산, 덧셈이니까 이거 더하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바로 변수에 저장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 연산자 블록을 연산자 블록이 총 이렇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산 순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블록의 예시고요. 노랑 블록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계산 그 블록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10 더하기 10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고요. 10의 제곱은 100 이렇게. 그리고 10 나누기 10은 목 1. 그리고 10 나누기 10의 네, 나머지는 0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안에 이 연산자들이 있고요. 산수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를 볼게요. 비교 연산자는 우리 조금 논리 연산자 하면서 살짝 봐서 알겠지만 두 값의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얘도 참, 거짓 둘 중에 하나의 결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판단 블록, 보라색 블록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얘는 앞에 산수 연산자와 달리 화면에 바로 출력을 하거나 변수에 저장이 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얘는 우리 끝에도 선택 구조 둘 중에 하나 정답입니다. 틀렸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이런 모양으로 대답은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더한 것과 같으면 그때는 정답. 그렇지 않으면 틀렸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 는으로 같이 해서. 그래서 얘는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에만 들어갈 수 있고요. 비교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도 반복 선택 구조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교 연산자 둘 이상을 확인하는 거 둘 이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논리 연산자였잖아. 그런데 비교 연산자가 여기에만 사용이 되니까, 이 블록 내에만 사용이 되니까 당연히 논리 연산자도 그렇겠죠. 그래서 판단에 해당하는 보라색 블록들, 같다, 크다, 작다, 같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고요. 논리 연산자는 얘도 판단에 들어가 있고요. 참은 이 결과값이,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만 나온댔지. 여기도 보면 10은 10이다. 그럼 얘는 참이고요.
10이 10보다 크지 않으니까 얘는 거짓. 10이 10보다 크지 않으니까 얘는 작지 않으니까 거짓. 세 번째는 같아도 되니까 참. 얘도 같아도 되니까 참. 그래서 참, 거짓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참 그리고 참 두 가지의 비교 연산의 결과를 가지는 거죠. 비교 연산의 연산자의 결과. 그래서 얘는 참 또는 거짓, 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수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알아봤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117쪽을 오늘 지금 수업은 끝났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산수연산과 산수연산자, 논리연산과 비교연산과 비교연산자, 그리고 논리연산과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논리연산자가 특히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우리 필기한 내용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싹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오늘도 개념 설명이어서 조금 지루할 수 있었는데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117쪽 다시 한번 싹 읽어보고 퀴즈 풀고 그 다음에 한번 실습까지 해보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